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 김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상시계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옆에서 자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68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번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세월만큼이나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팔다리가 멀쩡하고 허리도 굽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의 그 골목은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김영수의 건어물 가게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줄 안쪽에 자리했습니다. 25평 남짓한 공간에 오징어, 명태, 멸치, 다시마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오징어는 크기별로, 멸치는 등급별로 나눴습니다. 손님들이 보기 좋게, 고르기 편하게 배치하는 일은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영수 씨, 오늘도 일찍이네. 옆 가게 생선 장수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 뭐 하러 이러고 사나 싶기도 하지. 그래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요.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건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식당 사장님들, 주부들, 도매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김영수는 능숙하게 저울을 다뤘습니다. 값을 깎으려는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2만 원어치만 주세요. 5만 원어치 사가시면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장사는 관계였습니다. 단골을 만드는 것도 신뢰를 쌓는 것도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김영수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오전 11시 잠시 숨을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그는 가게 뒤편 작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싸준 밥이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습니다. 세 자식 모두 제 앞가림을 넘어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그가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할 때도, 대학 등록금이 올라 걱정이라고 할 때도,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문제라고 할 때도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새벽에 1시간 더 일어나고 밤에 1시간 늦게 자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고단해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습니다.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 건물로 향했습니다. 4층짜리 소규모 상가였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과 분식집이 들어있었고 위층에는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저 건물이 김영수의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풀렸고 오랜 단골들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권유로 그는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건물주가 된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사는 계속해야지. 몸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김영수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맨손으로 건물주까지 되시다니. 별거 아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장사 그만두셔도 되잖아요.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 시기 자식들과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전화가 왔고 주말에 찾아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가게를 구경시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생선 냄새 나요. 손주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평생 이 냄새 맡으면서 살았단다. 힘들었겠어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이 냄새가 좋아. 김영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생선을 냉장고에 넣고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영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좀 뵙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은 좀 일찍 정리했어. 저녁 먹어. 그래. 밥상 앞에 앉은 김영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인지 마음이 무거운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래?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김영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까?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온 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민준이가 온다니까 설레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바쁜 놈이 시간 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김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3시 정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민준이가 들어섰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그래도 조금 먹어라. 너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놨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주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건물 일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건물? 무슨 일인데? 혹시 건물에 대출 있으세요? 순간 김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건은 2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렌지인 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영수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던 사이였습니다. 영수 형님, 최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연쇄 부도 위기입니다. 최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보증만 서주시면 됩니다. 보증. 은행 대출이 필요합니다. 3억만 빌리면 고비를 넘길 수 있어요. 김영수는 말없이 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 이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최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 중반의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입니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보증은 절대로.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 건물 걸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정신 차려요. 그 사람 망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김영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찾아온 최 사장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결국 김영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최 사장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 보증인이신 김영수 씨께서 변제하셔야 합니다. 3억 원. 그 금액을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매로 내놓아도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김영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경매 공고 떴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김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놓고 미안하다고만 하세요? 민준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보증 절대 서지 말라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셨어요?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나이가 몇인데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시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하면 여유가 없다고요.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건물 경매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출금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작은 전세라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버지, 가게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김영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라고. 네.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내가 가게를 접으면 뭘 하고 살라는 거니? 나머지 재산으로 기초 생활비는 나올 거예요. 제가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민준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 네.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영수와 아내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네.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김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영수는 핸드폰을 꺼내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비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무슨 일 있으세요? 김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별일 아니야. 네. 그럼 이만 끊을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딸 수진이의 번호가 보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이잖아. 그 믿음만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영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서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 경매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수는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사 갈 곳을 알아봤지만
전세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건물 경매 대금에서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짐부터 정리하자. 김영수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이번 주까지 집을 비워야 한단다. 잠깐만이라도 너희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내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보자. 김영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연락도 안 받는데. 무작정 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가봐야 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 김영수와 아내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는 깔끔했고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수는 정문 앞에서 경비원에게 호수를 말했습니다. 방문 예약되어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가 제 아들 집입니다. 잠시만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안 계신다고 하시네요. 아니, 제가 애비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수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애비다다. 아, 네. 아버님. 지금 아파트 앞에 왔는데, 잠깐만 올라가도 될까? 민준이 있니? 그 이는 외출 중이에요. 그럼, 내가 기다리마. 아버님,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어렵다는 거니? 죄송해요. 오늘은 저희가 일정이 좀 있어요. 근처에 호텔이나 모텔 있잖아요. 거기 계세요. 제가 민준 씨한테 연락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자.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수진이 있지. 둘째 딸 수진이 집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김영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아, 나 애비다. 잠시 후 딸이 황급히 입구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오셨어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비워야 한단다. 며칠만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 아빠, 수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저기 카페로 가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게냐? 오늘은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도련님 상견례가 있어서요. 상년예.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나가봐야 하거든요. 김영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제가 오빠랑 얘기해 볼게요. 아니면 급한 대로 근처 찜질방이라도 가 계실래요? 찜질방. 일단 급한 대로요. 제가 비용은 드릴게요. 수진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찜질방 회원카드를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이에요. 저 진짜 가봐야 해요. 시댁 행사라 늦으면 큰일 나요. 수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영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어디로? 일단 여기서 나가요.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학원비, 등록금, 유학 비용, 결혼식 비용, 혼수에 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효자, 효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왔고 생일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건물이 있을 때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호텔을 권했고 딸은 찜질방 회원권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김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부모였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짐이 되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불렀습니다. 아, 응. 우리 어떡하면 좋아? 김영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응,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수진이네 가셨다면서요? 제가 돈을 좀 보내드릴게요. 당분간은 그걸로 좀 버텨보세요.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김영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걔도 자기 식구 챙기느라 힘들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일단 작은 방 하나 얻으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영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어디로요? 부산으로. 부산에 가서 뭐 하게요? 가게가 있잖아. 가게요? 아, 응. 아직 내 가게는 남아 있어. 김영수와 아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떠났습니다. 집도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손과 가게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김영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